요즘 또 민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민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민영화를 해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런 판단은 그 어떤 개별 사업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의 전략을 보고 이야기 된다고. 대한민국이란 무슨 나라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해가지고 흑자 조금 내고 적자 어쩌고 다 거짓말이야. 생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론 흑자를 만들 수도 있고 적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다 주머니 돈이 삼지돈이고, 이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불신사회다. 우리나라 사람은 공무원을 안 믿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럼 불신사회를 신용사회로 바꿔야 돼.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 불신을 이용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전 국민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흉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왜 벌집을 건드리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란 무엇인가, 여기서 컨셉을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대한민국은 도시국가다. 도시국가라는 게 뭐냐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국가가 아니고 미국처럼 땅덩어리 큰 경우는 민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떤 의사결정이 잘 안 돼. 그래서 국가에서 하면 안 돼. 국가에서 하면 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진짜 이상한 나라야.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는 엄두도, 어느 나라도 엄두를 못 내는 걸 해버린 거 아니야. 그게 되냐고. 일본 같은 데 그냥 버려. 근데 미국도 뉴욕 지하철 낙서 지운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 20년 만에 지웠어. 옛날 그 뉴욕 지하철이 상상할 수 없던 대로 막 낙서 도배해놓은 거. 앞이고 바뀌고 완전히 막 온갖 욕설, 낙서 최악의 그 끔찍한 뉴욕 지하철이었다고. 근데, 시장이 바뀌면 그게 된다고. 근데 그것도 뉴욕 시니까 되는 거고. 안 되는 나라 많아.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미친 나라라서 그거 하는 거라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놈이 민영화를 왜 하냐고. 그냥 구경해도 되지. 분리수거가 되는 이유가 감시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새끼 분리수거 안 하고 몰래 양채 버리고 그런 놈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나무 집 앞에 싹 버려놓고. 근데 우리는 딱 감시를 해야, 왜 나무 집 앞에 버리냐고 가서 막 항의한다고. 아파트 1층에서 뛰기만 해도 막 항의 들어온다고. 우리는 전 국민 서로 딱 감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민영화를 안 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만약 우리나라가 아니고 러시아라면 민영화 해야 돼. 그럼 감시가 안 돼. 마피아들이 다 해먹어버린다고. 러시아 마피아들이 다 차지해버리지. 그러니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영화 안 해도 되고 공무원들이 해도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컨셉은 대한민국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 굉장히 빨리 결정한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본다면, 민영화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짜는 거라고. 이 오렌지를 쥐어짜서 한 컵이 나와. 짜고 난 껍데기를 쥐어짜서 또 한 컵이 나와. 쥐어짜는 방법으로 효율을 창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효율을 창출한다 해봤자 주머니 돈이 삼지돈이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는 거고, 그런 것은 모두 불신에서 나온다. 로마 이야기를 조금 하면, 로마가 이 외국을 많이 정복해서 땅이 넓어졌다고. 그건 뭐냐면 국내 농민들은 거지가 됐다는 얘기지. 외국에서 식량을 들어온다면 농민들은 농사 지으면 안 팔려. 외국에서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식량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해.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막 값싼 농산물이 막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민은 다 죽는다고. 그라쿠스 형제가 계획을 해서 토지 소유 상한제 막 이런 것도 하고, 농민들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다 만들었어.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로마에서 그라쿠스 형제가 계획을 잘했구나 생각하면 다 실패했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오렌지 쥐어짜기처럼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는 거라고. 거짓말이야. 세무 써서 온 아저씨도 그렇게 못 짜. 다 짰는데 어디서 또 한 컵이 나오냐고. 그라쿠스 형제의 계획은 사기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 계획을 하자는 농민파가 이겼어, 결국은. 그래서 계획이 된 건 아니야. 계획이 된 건 아니지만 계획을 하자는 파가 이겼다고.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누구냐고. 다 농민들이야. 그러니까 농민과 귀족이 싸우면 농민이 이기지. 그래서 전쟁을 이겨서 계획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전쟁은 이겼는데 암살돼. 그래서 계획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전쟁을 해서 그 농민들 다 전쟁터로 보낸 거야. 농민들 다 군인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역사를 배우면서, 민주주의 좋은 거네. 민주주의는 멋진 거야. 다수결로 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이겨.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리고 로마가 그 그라쿠스 형제가 계획을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꼼수를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식량으로 공짜로 빵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전 국민 노숙자가 됐어.
아무도 일을 안 하지, 이제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빵 주는데, 그 노숙자들은 다 군인이 되어서 로마 국경을 지켜야 됐다. 그래서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팽창을 하고, 그런 계속 팽창하고 전쟁하는 구조 안에서만 로마라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로마는 농민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그리고 농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복지제도로 우회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 농민 문제 해결 못해. 농민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복지제도로 농민들에게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나아. 농민들에게 차라리 현찰을 10만 원씩 주고 농사 못 짓게 해야 돼. 그래서 농업을 살릴 게 아니고 그 로마가 농민들을 해외로 보냈듯이 우리도 그 중개무역을 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제한된 구조 안에서 이 쥐어짜는 방법으로는 약간의 효율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다 빼먹어버리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그 민영화도 처음에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계속한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 어떤 뭔가 일을 하는데 맨 처음 한 놈은 돼. 그 뒤에 따라간 놈은 안 돼. 처음 한 놈은 왜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자원을 독식해서 그런 거라고. 일단 박정희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좀 된 거는 박정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박정희 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놈들 다 왔다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사업하려 해도 내가 벤처기업 딱 차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천재들 와주냐 안 와. 걔들 왜 내한테 오겠어. 다른 데 가지. 어떤 일이 뭐가 잘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결단력이나 판단력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최고 그 엘리트들을 독점해서 그 인력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뭐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천재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렇다고. 이번에도 뭐 애플 디자이너 한 명 빼왔다고 자랑하던데 그런 거라고. 그런 초두 효과에 속으면 안 된다. 민영화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100% 박근혜가 할 일이 없었어.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업적이 없잖아. 그 노무현 때는 행정수도 지난다고 DJ 때는 햇볕 정책한다고 그러고 명박이 때는 4대 강한다고 그러고 뭔가 한다고 해야 국가가 돌아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 치는 게 또 인간이거든. 그 군대 가보면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놀아 그러면 꼭 어디 하나 다리 부러져 오고 막 팔 부러져 오고 막 누굴 구타했다 그러고 뭐 폭력 사건 막 이런 게 일어나. 그래서 야 너희들 오늘 작업하자. 그럼 조용히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사고 없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계속 작업을 시킨다고. 눈 써라 그러고 막. 눈 그 써봐도 또 온다고. 그 왜 써냐고. 가만 놔두면 꼭 다치는 놈이 나타난다. 그리고 누구가 누구를 구타하고 자살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괜히 그 민영화 생쇼를 하는 거라고. 이것도 홍준표 하는 거 따라하는 건데 민영화는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교육이나 의료라든가 이런 그 생명이 직결된 분야는 시장 경쟁을 붙이면 모든 사람이 최악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그런 전제로 만들어진 시장 경쟁 원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이나 의료 같은 국가 기관 사람은 경쟁하면 안 돼. 근데 미국과 같이 굉장히 땅이 넓은 나라는 해도 돼. 우리나라 같이 도시국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집에 장례식 때 막 엄청나게 돈을 팍팍 쓰더라고. 그래서 딱 물어보고 다른 집은 또 안 그래. 안 쓰는 집은 안 쓰더라고. 우리 집만 그렇게 쓴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시골이라서 보는 이목이 다 있다고. 동네 사람이 다 본다고. 야, 이놈 장례식 좀 하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럼 대도시에 사는 사람도 안 해. 옆집 사람이 안 오거든. 옆집 사람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 그렇게 장례식에 돈을 팍팍 쓰는데 주시를 안 하면 안 쓴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라서 옆집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 저놈 혹시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를 옆집에 몰래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동차를 사도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차를 안 사고 디자인 좋은 차를 안 사. 어떤 차를 딱 선택하면 아빠 우리 차는 왜 파노라마 없어 눈퍼가 없어 그러고 아빠 우리 차는 왜 스피커가 꼬물이야 그러고 아빠 이거 요즘 에어백이 중요한데 그러고 막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럼 모든 7명의 기호를 다 맞추면 결국 막 최고급 그 에쿠스인지 뭔지 제네시스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호를 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결정이 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논리에 다 맡겨놓으면 안 되고 한국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국가 컨셉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분야가 덱이 있다면 이 50원 경쟁 구조 안에 넣어놓고 나머지 50원 비경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 일생도 그 학교 다닐 때나 군복무까지는 사회주의야. 우리나라도 이미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고. 급식은 다 똑같이
점심시간 되면 똑같은 밥을 먹는다고. 한솥밥을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 국민을 다 자기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주의가 머리가 바뀌어서 그랬어. 다 공산당이라고 봤을 때 다 빨갱이야. 안 그러면 뭐하러 자식 다 자본주의라는 경쟁이라고. 아버지하고 아들도 경쟁해야지. 내 재산을 왜 아들 줘?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대학 보내줘? 안 보내주지. 나처럼 나 안 보내. 아들도 없지만 뭐하러 보내냐고. 아버지하고 자식도 경쟁이지. 그 원래 그 자연스러운 뭐 오이디푸스 코퍼러스 이런 얘기도 있고, 유럽 같은 벌써 17살이면 아버지를 으로부터 다 독립해. 그게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살인 이런 개념이 있다고. 옛날부터 중국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 자식이 꼭 아버지를 죽여. 우리나라는 동방에이지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뭔가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얘가 한 14살 때까지 얌마하고 탁 치면 수그리는데, 한 17살 때면 얌마하고 탁 치면 아버지하고 팔 딱 잡아보고, 힘이 세. 아버지가 힘이 딱 딸려. 그게 한순간에 역전되는 거야, 한순간에. 이 국가 전체를 경쟁 구조 안에 몰아넣으면 최악의 결정이 되고, 반은 경쟁시키고 반은 경쟁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당근과 채찍의 이 작전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봤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방된 자유로운 사회이면서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야. 싱가포르도 반은 사회주의라고. 거기도 보니까 세습 독재를 하고 있더라고. 세습 총리야. 아버지도 그 이광료가 아들이 이광료 아들이라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반은 사회주의, 반은 자본주의 이 방법으로 재미를 봤듯이 우리나라도 반은 사회주의, 반은 자본주의로 가서 역할 나누기를 해야 돼. 그래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중간주의를 하면 안 돼. 이쪽은 완벽하게 복지, 이쪽은 완벽하게 경쟁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걸 정치인들이 협상을 잘해서 시장, 그러니까 기업에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주되 또 그 반대쪽은 굉장히 엄격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이중 전략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헤매면 안 된다. 그래서 애초에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오늘 한 이야기한 핵심은 그라쿠스의 경쟁이 실패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처럼 이상국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내부에서 쥐어짜는 방법으로 이상국가는 절대로 없다는 거지. 절대로 없어. 반드시 이상국가는 외부로 개방을 해서 점점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 안에서만 이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런 거 없이는 어떤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는 절대 이상국가가 없다. 그리스, 로마도 내가 봤을 때 엄밀하게 그 내부를 들어오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독재가 왜 생기느냐. 우리는 민주적인 게 좋다고 그래. 그럼 민주주의 안 좋아. 그 뻔한 거짓말이라고. 민주주의가 뭐가 좋냐고. OS가 빌 게이츠 아저씨가 만든 그 윈도우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지. OS가 한 10개 된다면 10개를 개발해야 된다고,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왕은 한 놈인 게 좋다. 근데 봉건 국가에는 왕이 엄청 많았어. 러시아는 왕이 수백 명 있었어. 개나 소나 다 왕인 거야. 그게 뭐냐면 그만큼 많은 착취를 당한다는 거지. 왕이 한 명밖에 없는 게 더 이익이라고. 이 자본주의도 점점점 왕의 숫자를 줄이는 경쟁으로 간다고. 그건 뭐냐면 그때 살아남은 왕은 점점점 부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IMF 같은 경제 위기가 한번 확 와버리면 재벌의 3분의 1은 확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그 살아남은 3분의 1 재벌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향은 점점 가속화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서민이고 이 중산층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서민은 점점 줄어들고 중산층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GDP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GDP가 점점 상승한다는 것은 완전 환상이라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일본도 똑같고. 일본은 한 4만 5천 불에서 딱 스톱돼서 안 올라가. 미국도 명목상으로는 조금 올라갔는데 74년도인가 그때 미국 GDP가 뭐 7,600불 이랬는데 지금은 뭐 4, 5만 불 되니까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걸 감안하면 전혀 미국이 더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값. 내가 학교 다닐 때 금 1kg 1,500만 원 했는데 지금 한 4, 5천만 원 하는데 금값이 더 떨어졌어. 물가는 한 6배 올랐는데 금값은 한 4배밖에 안 올랐어. 달러 값이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비교해보면 미국은 70년대랑 지금은 똑같다는 거지, GDP가.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본질에서는 똑같아. 그럼 왜 경제는 점점 성장 안 하느냐? 원래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경제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건 환상이다.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없어. 모든 사람이 첫째 집 있고, 둘째 차 있고, 그 다음 여가 생활이 있고, 의식주 있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없잖아. 그 다음 필요한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성장한다고? 있어야 성장하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이 생겼다. 요거 GDP 1,000불. 옷이 생겼다. 3,000불. 집이 생겼다. 10,000불.
차가 생겼다. 3만 불. 여가 생겼다. 5만 불.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게 끝. 우리는 5만 불에서 딱 스톱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그 지금 우리는 이제 한 2만 5천 불까지 왔는데 여기서 팍팍팍 아직 우리 또 전 국민 차를 소유한 건 아니고 차 없는 사람도 많고 한 집에 차 한 대씩밖에 없어. 한 사람당 차 한 대씩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가 최대한 올라가봤자 내가 한 3만 5천 불에서 스톱될 것 같아. 일본까지도 못 가.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교육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안 올라가. 일본도 6만 불 될 수 있는데 안 올라가는 이유가 할배들 때문에. 할배들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올라가는 이유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할배 비율이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할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할배 감소에 의한 상승이고 절대 GDP는 올라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GDP가 계속 영구적으로 오른다고 환상에 빠지는 거라고. GDP는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딱 한 3만 5천 불이 한계야. 그럼 더 이상 GDP 올라가지 않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냐. 그때부터 이제 일자리 나누기, 복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GDP가 올라가지 않으면 더 많이 생산된 소득은 어디냐면 다 외국으로 나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의 부가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겉으로는 미국 상류층이 초부자가 되는 거지. 아까 왕이 한 명밖에 없으면 모두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데 그 한 명이 왕이 월가의 그 돈 장난하는 금융 브로커들을 그 아저씨들은 이제 꿀이지. 그 아저씨들은 살판 났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절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 GDP 10만 불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요. 호주 같은 경우는 GDP가 한 5만 불 되지만 다 수입해야 돼. 자동차부터 뭐 스마트폰까지 모든 걸 외국에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그만큼 비싸서 실제 GDP는 호주는 내가 볼 때 한 3만 불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일본의 4만 5천 불하고 호주의 3만 불하고 어느 게 낫냐고. 당연히 이게 낫지. 숫자만 이렇고 집은 조그만해. 그러니까 호주에서 중고차 모으는 게 훨씬 낫다고 차라리. 일본에서 새 차 모으는 것보다. 그제 아빠 어디가 TV 프로그램 뉴질랜드 보는 그 집집마다 그 애들 뛰어노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트램펄린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 그리고 그 마당이 축구장 몇 개씩만 해. 호주의 3만 불이 중고차 끌고 그렇게 이제 맨날 하는 게 바베큐 파티밖에 할 줄 몰라. 같이 저녁 7시 되면 다 자. 몇 시에 자? 7시. 결국 똑같다는 게지. 결국은 경제는 무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완전히 스톱돼 버리고 단지 그 양상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잔뜩 모여서 한 10만 불 하는 거나 호주에서 널널하게 3만 불 하는 거나 큰 차이 없고 어떤 면은 호주가 더 낫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삶의 질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어차피 안 올라가. 호주에 널널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에서 복잡거리면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하지도 있고. 호주에서 널널한데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근데서 재미없어. 그러고 막, 부하지님은 그래서 한국에 왔다. 막,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달렸고,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극소수의 그 슈퍼 부자들이 나타나서 슈퍼 리치들이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게 되는데, 그게 더하고 빼면 큰 차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슈퍼 리치들이 할 수 있는 게 부를 과시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어. 그 사람들도 하루 3끼 먹는 거지. 난 부자니까 하루에 100끼를 먹겠어.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냥 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막 페라리 타고 막 어시되는 그밖에 할 게 없잖아. 그 막 타고 다니면 누가 봐주냐고. 안 봐주지. 부자 한 명이 딱 나타나면 와 하고 다 구경한다고. 부자 100명이 나타나면 아무도 구경 안 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슈퍼리치들도 소비 능력으로 보면 결국 이 호주에서 그냥 띵굴띵굴 하는 아저씨가 더 낫지. 미국에서 나 람보르기니 있어, 뭐 페라리 있어, 나 뭐 있어, 이거 내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호주 목장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고. 어차피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된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의사결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냈냐면 반은 사회주의, 반은 자본주의인데 이걸 섞어버리지 말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간주의가 아니고 이쪽은 철저하게 100% 사회주의, 이쪽은 100%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그런 대한민국 특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불신사회에서 신용사회로 가야 되고 신용사회가 되면 공기업이 횡령을 못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뭐 적자나고 어쩌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간단해. 세금으로 막으면 돼. 문제는 내 세금을 왜 그렇게 쓰나 이건데 이건 불신이라고. 세금 쏘면 어때?
어차피 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이 공기업 취직할 거 아니야.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한다는 게 뭐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얘기야. 그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취직했다는 얘기지. 그럼 됐지. 뭐가 불만이야. 결국 불신사회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도둑질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제 양반들이 공기업에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제 양반들은 업무 시간에 다 주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제 양반들 과연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걸 못 믿는 거지. 그래서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돈 하나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간에 주식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 공기업에 간 아저씨는 그냥 업무 시간 다 주식하고 있고 일 안 하고 있고 이걸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의 문제라고. 못 믿는 거지. 신용사회로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